이제 그 큰 쟁점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우리 중앙은행 입장에는 이런 그 지급 결제와 연결된 중요한 새로운 지급 수단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 수단으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제 발행인의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은행이 되어야 한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50% 플러스 1주. 예.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발행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결국 그거는 은행 중심으로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 기업이 주도가 되거나 피테크가 주도가 되는 그런 컨소시엄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런 방안이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발행 인가를 줄 때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결정 권한을 갖게,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이제 두 가지의 방안이 있고, 이제 이게 금융위원회와 아마 입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속도는 느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법안을 보여달라, 이제 법안이 궁금하다 이렇게 했지만 법안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 입장을 바꿔서 이미 국회에는 너무 많은 법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성껏 만든 법안들이 민주당만 해도 3개,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제 2개, 3개 다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나와 있는 이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민주당에는 디스타 자산 TF가 있고,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TF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여당이 낸 그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금융당국 법안이 기관 간 합의가 끝나서 넘어오게 되면 그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만든 이제 이 단일안을 또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까지 해서 이제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정말 좀 논의가 빨리 진전이 돼서 우리도 이제 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천천히 얘기는 하겠지만 좀 약간 의외네요. 뭐 꼭 은행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 금융당국의 또 금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금융안전을 흔들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반면, 또 조그만 그 커뮤니티의 뭐 포인트 정도를 적립하고 그냥 이렇게 그 소규모에서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전부 다 그렇게 굉장히 큰 거창한 금융 안전을 흔든다는 생각으로다가 은행한테만 그렇게 주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상시에 생각이 은행이 혁신의 주체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보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정부가 입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기관이 한국은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지금은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된다 50+1 주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발행 인가와 관련해 갖고 가장 중요한 비토권을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부정적이지 않고요. 한국은행이 원하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낸 첫 번째, 아까 제가 모두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거는 금융을 바라보는 러르샤흐 암흑지 테스트, 잉크 번진 테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먼저 그 자유은행권 시대에 그 야생은행이 만든 가치가 불안정한 그 은행권에다가 비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적게 하자, 아니면 다른 그 혁신 기업이나 조그만 테크 기업은 하지 말고 은행만 해라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영남은행이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11월 달에. 그걸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중앙은행의 입장으로서 한국은행하고 비슷하게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1차 보고서 냈고 2차 보고서 냈는데 1차 보고서 내가지고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 요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그 경직적인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은행하고 이 다른 한국은행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영란은행 보고서에서 느낀 것은 영란은행 보고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만 불안정적이다는 얘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제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한국은행 보고서 보시고 영란은행 보고서 보시고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도 한국은행 내신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느낀 것은 보고서가 조금 이제 서술하고 계신 리스크, 7개, 8개 정도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자본의 유출, 그다음에 외환 규제 우회, 그리고 또 은행 예금의 이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쓰고 계시고 코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은 은행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는 발행인이 발행해야 된다. 이제 그게 사실은 해결 방안으로 나온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매칭이 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은행이 10%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발행해도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은행이 60%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발행해도 스테이블 코인이라 코인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런도 발생하고 결국은 자본 유출 같은 것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도 지금 상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BTC를 이용하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란은행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부분이 사실은 중앙은행의 그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통화 안정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영란은행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은 지금 이 새로운 현상인 새로운 화폐를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그 안정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보고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좀 욕을 먹기 좋은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영란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 접근권을 이제 허용할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누가 그 지급준비금 계좌를 열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과감한 제안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실제 코인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네, 아까 맞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되고 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은행 예금이거든요. 은행 예금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그리고 신용 창조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이 속도를 좀 늦추고 싶으니 이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의 보유량의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업계의 반발을 많이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것은 영란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자기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안정성을 부여하고 싶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란은행 할 생각이 있다. 네, 이 은행은 할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좀 느꼈던 거고요. 영란은행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해서도 대중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동일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서 나의 임무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다 공존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 현금으로 줘 그러면 1대1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24시간 7 저기 뭐 일주일 뭐 휴일 없이 1년 내내 연중 내내 항상 그거에 그 상환 요구에 그 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약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갖다가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란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에 비해서 발행하는 그 국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국채량이 적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굉장히 그 뭐랄까 단기적인 그 자금 수요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됐을 경우에 그거에 그 단기 자금 수요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라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란은행 지급준비금, 영란은행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아주 큰 기관을 위한 거거든요. 금융시장의 핵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은행이 뭐 이게 그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가 단기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채권하고 하는 그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교환해서 단기 자금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MMF 같은 경우도 그 뭐 여유 자금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항상 유동성을 그 보장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채 시장이 그 단기 국채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현금만 다 갖고 있으면 사실상 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성공을 위해서 이거 적어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유동성을 갖다가 그 단기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건가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그런 보고서를 내면 영란은행처럼 그 정도의 과감한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중앙은행의 장치 같은 거는 뭐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다 그 책임, 의무와 뭐 그런 그 책임을 다 하는 그 기관이니까 그렇게 열어주는 거지 막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런 그 시설, 중앙은행의 시설을 이용해서 금융 안정성을 좀 이렇게 그 강화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역할을 하겠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요. 네, 그쵸. 그게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 뭐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우리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시는 그런 발행사들도 저희는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만날 때마다 궁금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도를 진짜로 잘 만들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정말로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으로 정말로 국가 경제가 저는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떤 규제, 어떤 부분이 지키기가 힘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특히 유럽연합이 만든 미카 같은 경우에는 규제 비용이 높고 촘촘한 규제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딘지를 물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캐시를 예를 들어 60%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유럽연합의 경우에 그러면은 캐시라는 거는 그 준비자산을 들고 있는 현금을 들고 있는 그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도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자산인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차라리 T빌 형태로 이제 정부 채권 형태로 국채 형태로 들고 있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단기 국고채 시장 그러니까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단기 국채 시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고유동성의 국채를 또는 준비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은행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참
제가 이렇게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되는 논의를 보면서 제일 빠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50+1에서 대주주를 강하게 요구하고 발행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이 커미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성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중앙은행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은행이 영란은행 얘기도 있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투자자를 해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럽 같은 경우 60%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돼서 그걸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다라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굉장히 적습니다.